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오늘은 지옥, 지옥 이제 우리 지옥이 개봉했죠. 그러면서 지옥의 관련주라든지 수혜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지옥 관련되어 있는 최대 수혜를 사실은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도 이 작업의 향기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향기가 좀 나기 시작하는 그 좀 더러운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140배 이상 상승했던 그런 이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 140배 상승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왜 이 상승이 과연 이번에 작업의 향기가 과연 느껴지는 게 사실일까, 그 다음에 이 140배 상승이 과연 이번에 반복이 될까 좀 보면서 이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오전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지옥이 이제 공개 하루 만에,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나봐요. 전 세계 드라마 이제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고 바로 오징어 게임이 2위로 밀려나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 하는 데서 좀 걸리긴 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지옥은 지금 단 하루 만에 1위를 했다고요. 사실 뭐 오징어 게임이 어느 정도 K 드라마 열풍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옥이 공개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도 어찌됐든지 이 하루 만에 1위를 했다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실제로 뭡니까? 이 한 달 동안 돈 벌어들인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증시판을 최근 이 한 달 동안 돈이 몰렸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든지 수혜를 가지고서 미디어, 게임, 주주들이 움직이면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적게는 100%, 많게는 500% 정도의 상승세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르게 성장이 아니죠.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르게 1위를 차지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옥이 과연 더 큰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 하면은, 이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뭘 검색합니까? 지옥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주 오를까에서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옥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나 지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옥 관련해가지고는 몇 가지 종목이 있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J 컨텐트리, 이제 손자회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이제 지옥 제작사죠. 근데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 게, 차트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번 달에 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올리는 만큼 여기서 물량 수화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신고가 패턴과 함께 한 10만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J 컨텐트리 역시도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저항대 맞는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는 사실 이게 지옥 관련되어 있는 최대 수혜를 좀 엮이긴 어렵지만, 지옥 색 보정 등 작업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 같은 경우도 덱스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봤더니 얘는 최근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이슈 다 가지고서 올랐던 게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미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옥 때문에 오른다?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도 지금 보면은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차트가 나쁘지도 않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지금 거의 바닥 구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트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K 콘텐츠 수의 기대감 때문에 얘네가 엮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굳이 지옥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실제로 여기서 지금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배우 누구예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도 이정재 씨 관련해가지고 이 버킷 스튜디오가 제일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 김현주, 이제 지옥 주연 배우인 김현주 씨의 이제 소속사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IOK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지옥 관련해서 이 수혜주들 중에
대장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 IOK가 되지 않을까? 왜?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IOK는 차트상 봐도 완전 최저점이거든요. 완전 최저점에서 지금 이제 하방대로 이렇게 때려 맞는 자리에서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상승세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갭을 사실 갭 떠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갭에서 이제 갭 소화해주다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옥의 열풍이 분다고 하면은 1750원에서 2000원 이 사이에 만약에 들어온다 무조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 좀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이 콘텐츠리 IOK 덱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정재 씨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넷플릭스 지옥 관련되는 모멘텀으로는 배우 김현주 씨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빠진 게 누구냐고 하면 유아인이시죠. 유아인이 빠졌는데 뭐 유아인도 속선이 있어요. 보면은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해가지고 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UAA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UAA 엔터테인먼트 부르고 있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빠졌는지를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빠졌냐고 하면은 일단은 UA는 이제 엔터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그 상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장주는 없겠죠. 근데 봤더니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냐? 자, 최유신이라는 사람이 스펙맨 에쿼디스 그룹 회장이고요. 이 사람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빠르게 세력 확장하고 있으면서 여기 스펙맨 UAA 전화사채 행사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맨 관련해가지고 이 스펙맨 이 그룹이 UAE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맨 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얘네도 지금 얘네도 지금 비상장이죠. 비상장이고 우리나라 국내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또 수혜를 받을 걸 찾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이거 뭐냐고 하면 ESA. 왜냐고 하면 과거에 ESA라는 애들이 스펙맨 미디어 그룹의 180억 규모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은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펙맨이 여기서 보면은 얘네를 이렇게 지분을 51% 정도를 가져왔고요. 거기서 지금 떼가지고 ESA가 얘네 지분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서 그럼 ESA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UIC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최대 수혜주는 이제 뭡니까? ESA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ESA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지금 ESA라는 종목이 세형 DSC로 상호가 변경됐는데 얘네가 거래정지예요. 거래정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지옥을 통해서 수혜를 받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있죠. 뭐냐고 하면은 자, 지옥 최대 수혜고요. 작업의 향기가 느껴진다. 주가 140배 상승 반복이 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은 이 종목을 보라는 게 지금 이제 세형 DNC예요. 세형 DNC인데 세형 DNC를 제가 왜 보라고 하는지 이거 지금 사실 봐봐요. 여러분들이 못 사거든요. 거래정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래가 풀리게 된다고 거래정지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저 생각하는 이유가 한번 지금부터 보자고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펙맨이라는 그게 최유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유신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리타워텍 최유신의 컴백이라고 합니다. 리타워텍 최유신 컴백. 그래서 코스닥 우회 상장 놀이나 그래서 지금 이 당시 ESA 스펙맨 계열사 지분 28%를 매각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UAA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스펙맨 지분을 ESA에 28% 매각했죠? 매각했는데 그를 통해서 뭐 하냐고 하면은 스펙맨 그룹 산하고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 ESA의 계열사 지분을 일부 팔기로 하면서 우회 상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고 하면은 리타워텍이라고 있잖아요. 이 리타워텍이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은 대충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에 뉴스를 요약된 거예요. 최 씨가 아까 얘기했던 최유신 대표입니다. 최유신 대표고
그래서 최 씨는 이게 한 2000년도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 최 씨는 정작 현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보자고요. 대신 인수하려는 벤처기업 소유주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리타워텍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이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인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는 주식 맞교환이 금지됐기 때문에 리타워텍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벤처기업의 소유주가 이 매도 자금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편법, 이거를 좀 나중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저 리타워텍 입장에서는 현금 없이 유망한 벤처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자사 주식도 늘리는 만큼 일거양득인 셈이다. 그래서 벤처기업 소유주는 당시 가장 주목받는 상장사의 주식을 받는 걸로 만족할 수 있었고, 리타워텍은 벤처기업 소유주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유주의 통장까지 관리하기도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걸 다 떠나서 그래서 리타워텍 주가가 벤처기업을 그 당시에 인수할 때마다 폭등했고요. 최 씨가 회사를 이때 이제 그 리타워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리타워텍이 아니죠. 어쨌든 회사를 2000년도 1월 31일에 인수했고요. 그 당시 이제 주가가 2240원이었던 게 지금 얼마까지 갔다고요? 2000년 5월 18일에는요. 3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2만 원이 갔습니다. 32만 원. 그래서 한마디로 최유택이라는 사람이 최유신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주식으로 작업을 이게 사실 따지면 작업이죠. 주가 작업으로 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ESA를 통한 우회 상장을 또 해서 니네가 작업하는 거 아니냐, 우회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우회 상장을 하는 이유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우회 상장이 사실 정말 뭐 우회 상장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냥 당장의 요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과거에 뉴스에 나왔지만 주가 조작할 때 수법 중에 하나 뭐냐고 하면은 자,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시장이 커지면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호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인수합병. 그래서 우리가 M&A 한다고 하면 주가 날라가죠. 인수합병. 그 다음에 인수 개발. A&D,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우회 상장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과거에 최유신 씨가 이제 했던 일단 주가 작업을 했던 최유신 씨가 뭐 한다고? 1. 우회 상장 논란에 휩싸였어요. 뭐 때문에? ESA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제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우회 상장을 해야 되는데 ESA가 뭐야? ESA가 거래 정지됐거든. 세운대 시 거래 정지됐거든. 그럼 이제 거래가 얘가 과연 재개가 될까를 봐야 되는 과연 이제 ESA가 거래가 재개가 될 수 있을까를 봐야겠죠.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ESA의 현 상황을 볼게요. 현 상황을. 자, 보면은 자, ESA의 상황이 어떻냐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유상증자권도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 스펙 미디어 그룹의 지분을 총 180원에 양수하면서 아직 얼마야? 50억 원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SA가 아직 스펙맨 그룹에다가 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얘네 뭐 지분도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유증에 참여하기로 했던 레드우드 측의 내부 사정에 따라 기존 추진한 유증 모두 취소되고요. 그 스펙맨 지분 인수권 역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얘네 지금 ESA가 뭐가 필요해요? ESA가 돈이 급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되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 했냐고 ESA가 스펙맨의 지분을 주기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잔금을 아직 다 납입도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ESA가 지금 뭐라 했어요? 유상증자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새로운 유상증자 대상을 몰색해서 영화 및 영상 부분의 매출액을 늘리고 기업의 조선을 종족하고 뭐 스펙맨 역시 지분 인수권 역시 마무리하겠다 했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유증을 다시 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얘네가 유증 진짜 다시 했어요. 얼마 하느냐? 자, 세용대 씨가 173억 원에 대한 규모 유상증자 했습니다. 뭐로? 3자 배정으로. 3자 배정.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재밌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지냐면요. 아까 뭐 했어요? 아까 리타워텍의 최유신이 했던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최시했던 방법이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는 방식의 편법. 이제 소유주가 이 매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해가지고 편법. 그러니까 편법의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았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해서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면서 뭐한다? 그 기업에 대한 것을 그 기업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흡수한다. 이거예요. 그냥 인수한다. 근데 지금 얘네가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세형제인시 ESA가 뭐가 나온다? 3자 배정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170억이라고 했잖아요. 170억. 자, 보면은 170억 얘네가 어디다가 하냐면요. 테라 ENC에다가 170억을 유증을 때렸거든요. 근데 정정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강원 건설 사업으로 넘어가요. 강원 건설 사업.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완전히 또 회사가 바뀌었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상하게 왜 또 갑자기 유증을 한다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봐요? 9월 1일에 태화 ENC가 170억 유증할게 했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갑자기 뭐가 돼? 강원 건설 사업 다시 바뀌냐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요.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 자, 세형제시 유증을 때릴 때 보니까 자, 태화 ENC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누구야? 이돈석입니다. 이돈석이라는 사람이 이미 태화 ENC의 최대 주주인 거예요. 최대 주주고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이 사람이 누구다? 강원 건설 사업의 대표다. 대표이사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상을 느껴야 돼. 뭘 느낀다? 자, ESA가 3자 배정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뭡니까? 아까 얘기한 최유신 씨가 이제 얘기했던 3자 배정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또 뭘 찾아봤냐고 하면은, 자, 테라 ENC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찾아봤어요. 자, 테라 ENC.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 매출액 10억 내는 애들이에요. 10억에서 50억. 종업원 1명에서 20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1명에서 20명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종업원 없다 봐야 돼. 그냥 이건. 그냥 서류상에 등록되어 있는 종업원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얘네 설립일도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 그럼 이 정도면 사실 이 설립일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보면은 이건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봐야 돼요. 매출액 50억 나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50억 내는 애들이 무슨 170억을 갖다가 뭡니까 3자 배정 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게 그 다음에 아까 신기한 게 넘어갔던 우리가 뭘 찾아봅니까? 강원건설 찾아보거든요. 근데 강원건설을 찾아봤더니 얘네도 재밌어. 얘네는 언제 설립돼? 2016년도 3월에 설립이 됐어요. 강원건설. 얘네 뭐 직원 수는 나오지도 않아요. 직원 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태화 ENC와 강원건설 산업이 불과 뭐가 됐다? 설립되는데 3, 4개월밖에 알지? 아까 15년도 몇 월이었어? 15년도 1월이니까 거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직원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다? 페이퍼 컴퍼니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회사 이름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지금 8시 40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3시부터 계속 뉴스를 찾아보지만 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요. 정말 이 회사가 4년, 5년, 6년, 아니지, 이제 2021년도입니다. 2022년도 넘어가죠. 8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7년이 7년이 아니죠. 6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관련된 뉴스와 공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는 이 기업들은 거의 진짜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굉장히 크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최유신 씨가 최유신 씨가 이제 뭡니까? 엔터 사업에 뛰어들고 이제 UAA를 인수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은, 자, 이때요, 이때. 자, 최유신 리타워텍 회장. 자, 송혜교 속사 품었다. 이게 바로 UAA입니다. 그래서 스펙맨, UAA 지분 취득했.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2015년도 1월이에요, 1월. 2015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 정리합시다. 1. 최유신 씨가 이제 엔터 사업에 대한 엔터 사업을 품었던 그 시기와 엔터 사업에 진출하면서
숨었던 그 시기와 지금 방금 앞서 얘기한 뭐다? 태화 ENC 그 다음에 강원건설산업 이 기업들이 설립된 날이 너무나도 근접하다. 근접하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ESA에 대한 이 3자 배정을 진행하는 이 두 기업이 사실상 170억을 지불하기에는 기업이 그만한 돈을 자금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강원건설사업 같은 거 최근에 또 뭐 했냐고 하면요. 삼부토거에다가 전환사채를 200억을 때려서 빌렸습니다. 200억. 얘네 지금 그만큼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저 170억까지 하면 거의 400억을 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언제? 거의 1년 만에. 과연 얘네가 그럴 능력이 될까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보면요. ESA는 뭐예요? 스펙맨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이제 맞손 잡고 해외 엔터 시장 본격 공략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게 뭐냐고 하면은 최유신이 엔터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놨겠지. 지 밑으로 해가지고 놨겠죠. 놨겠죠. 그리고 나서 ESA를 지금 이거를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좀 이제 손보고 있었는데 얘네가 뭐해? 있었는데 얘네가 뭐합니까? 얘네가 지금 뭐한다? 상패 기로에 서버리니까 뭐합니까? 이러다가 얘네가 상패되면 다시 우회 상장하는 데 있어서 우회 상장에서 작업해야 되거든.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고 우회 상장 시킨 거니까. 근데 상패 기로에 서버리니까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분 출자랑 뭐합니까? 3자 배정 얘네 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강원건설 사업 얘네 지금 찾아도 뭐 안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지금 상패 되냐마나 하는 회사에 지금 상패 되냐마나 하는 회사에다가 170억 갑자기 3자 배정 때린다고? 이건 미친놈이 아니고서 이거는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해요. 지금 상패 되나마나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패 기로에 서버리니까 얘가 이제 만들어왔던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통해가지고 여기 자금 조달해버리고 그러면서 3자 배정으로 보면 얘네 지분 최대 주주가 어떻게 된다?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3자 배정이 완료가 되면은 3자 배정 완료가 되면은 여기 나오나요? 결과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최대 주주가 어떻게 돼요? 최대 주주. 자, 변경 예정 최대 주주가 뭡니까? 강원건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강원건설 사업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최유신이 여기 ESA 지분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우회 상장 시켜버리고 너무 자연스럽죠. 상패 그림 만들어 놓고 거기서 3자 배정으로 뭐 해가지고 지분을 그냥 다 가져가버리고 우회 상장식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유증까지 이제 다 제대로 납입시켜줘가지고 상패 사유 해소 딱 시킨 다음에 뭐예요? 다시 거래재개 만들고 우회 상장시켜서 주가 날려버리면은 최유신이 과거에 했던 뭐가 된다? 과거에 했던 작업과 너무나도 근접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해먹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진짜로 이 지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다가 너무 더러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세형 DNC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켜보라고 뭐냐고 하면은 세형 DNC가 나중에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트 흐름 잘 봐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정말 만약에 얘네가 우회 상장까지 하고 만약에 제가 그린 그림이 맞다라고 하면은 진짜 얘네 이대로 크게 날릴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해가지고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 다 받아먹었으니까 다시 쫙 날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게 여기 관련주가 끝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중에 종목을 본다면 저는 IOK가 대장, 지옥의 대장은 IOK다 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갑자기 최유신 씨의 더러운 이 그림이 왠지 일단 느껴지는, 이 너무 더러운 냄새가 느껴져요. 그래서 세형 D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 재개가 되면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상장 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사요. 못 사기 때문에 보이죠?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 변경. 그래서 얘는 상패 사유 해소되면은 그때 미친놈 마냥 살짝
몰빵은 마시고 좀 찍어보셔도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드디어 어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나왔는데 애플은 지금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플레이스토어를 보면 이렇게 지니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지금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은. 그래서 검색하셔서 다운받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관심 종목 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3퍼 뛰기, 뭐 10퍼 뛰기 할 만한 종목도 올려드리고, 승부 볼 만한 비중 찍어서 승부한 종목도 올려드리고, 여기서 뭐 MLG 잡고 실제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도 확인시켜드리고 있고, 장중에 실시간 단타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방까지 이제 카카오톡 링크까지 있기 때문에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운 받아가지고 주변에 홍보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습니다. 모두들 안녕.